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가축재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공부를 하기 전에 가축재보험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농작물재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가볍게 우리가 알고 나면 훨씬 가축재보험을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과연 가축재보험은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딱 공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내가 공부할 목표는 뭐야? 요것을 딱 여러분께서 정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가볍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재보험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보험만 하더라도 어때요? 예, NH 손해보험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 뭡니까? 정부에서 100% 지원해줍니다. 맞죠? 예, 우리가 보험료 산정에서 바로 지난 시간까지 보험료 예, 관련된 키워드 갖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는데, 가축재보험은, 일절 뭡니까? 보험회사에다 1원도 뭡니까?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정책보험이냐? 예, 뭡니까? 보험 가입자가, 뭡니까?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보험료 50% 지원해준다. 그게 바로 이제, 정책보험인 거죠. 그쵸? 농작물재보험도 똑같이 50%인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뭡니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총 납입보험료의 50%를 뭡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그죠? 계약자한테. 그리고 보험 사업자한테는 1원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산정하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현재 6개 손보사가 이렇게 뭡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우리 이론서도 보면 가축제보험은 실질적으로 일반 뭡니까 우리 NH농협 손해보험의 보험 약관이 아니에요. 야, DB 손해보험 보험 약관이나 하나 손해보험 보험 약관도 똑같이 이론서의 내용 똑같이 그렇게 점 하나 안 틀리고 돼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NH는 그 손해보험에서 이거 별로 이거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보면 야 이런 건 뭐지 뭐 이런 것도 출제되네 할 정도로 전혀 출제 특징도 없이 그냥 출제가 되었습니다. 3회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3회, 4회, 5회 지금 현재 뭡니까 이론교재는 6회부터 이제 기출문제 다 실어놓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8회부터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조금 어떻게 출제됐나까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6회부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8회 문제부터 여러분께서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8회부터만 잘 파악하셔도. 그래서 이제 3회, 4회, 5회 이렇게 출제된 거 보면 주로 이제 보상하는 제 약간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언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업무방법서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업무방법서가 뭡니까 수험서였잖아요. 근데 업무방법서도 이번에 집어넣었다가 다음에는 또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들어왔다가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업무방법서를 만드는 분께서 그냥 자기가 이거 빼고 싶다 하면 빼고 또 이거 넣고 싶다 하면 넣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었고 내용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실했죠. 예. 거의 그거는 교과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뭡니까 만든 그런 업무방법서 갖고 시험을 봤었어요. 선배님 때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보완이 됐지만 아직까지 뭐죠? 여러분들 NH농협손해보험의 업무방법서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출력해 봐보세요. 가축재보험에 관련되는 거는 1도 기술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농작물재보험과 관련해가 있고 손해조사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이래 돼 있지 가축재보험에 대한 것은 1도 언급을 안 해놔요. 그 얘기는 뭐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품 많이 판다고 보험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농작물재보험은 우리가 손해평가 보험사가 나면 손해평가하는 게 이제 손해평가사인데 가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손해평가하는 게 우리가 아니고 수의사가 하는 거예요. 수의사. 이게 보상하는 죄로 뭡니까 폐사됐나 안 됐나 그게 결국 뭐예요? 보험금 지급의 최종 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의사가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확실하게 야 이거는 폐사됐어 보상하는 죄로 이렇게 판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겠죠. 손해평가사의 업무는 뭡니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 그죠? 그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이미 산정한 기평가한 뭡니까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험금 사시게 돼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뭡니까 피해율 그쵸? 그게 바로 손해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험가액 금액이 그건 뭡니까 이미 뭡니까 만약에 마늘 농지다 그만 마늘 이거는 마늘이 천만 원치 뭡니까 생산이 되는 마늘 농지야. 그러면은 그 보험가액 금액을 1,000만 원으로 가입했다 칩시다. 그러면 야 보험사가 났어. 그러면은 야 1,000만 원 기준에서 40% 피해 났네. 그러면은 얼마가 손해가 난 거예요? 400만 원, 그쵸? 예, 그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보험가액을 정해놓고, 야 피해율만 구해갖고, 야 40% 피해 났다 그러면 400만 원 손해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가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손해보험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고세가요. 야 실질적으로 소가 죽었어. 2개월째 송아지 때 100만 원짜리 송아지 때 보험 가입했더라도 이게 송아지가 커가지고 17개월 됐을 때 폐사했다. 그러면은 17개월 됐을 때 그 뭡니까 보험가액을 따로 산정하는 거죠. 송아지 2개월짜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때야 고세가액 17개월 현재 이 소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시장 가격 같은 거 산정해가 그걸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이거는, 아이고야, 이거 지금 17개월 됐으니까 이거는 470만 원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470만 원이 손해액이 발생됐네.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미평가 보험을 원칙으로 한다. 농작물 재보험하고는 완전 다른 거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는 미리 정해서, 협의해서 정한 보험가액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다. 그쵸? 예, 유랑금전적서 같은 거는 협정보험가액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고 난 때와 곳에 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미리 정한 거. 야, 이 소가 만약에 죽게 되면 250만 원 보험가액을 2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겠다. 미리 정한 거. 그 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는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은 대부분 피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과목에 가면. 그쵸? 야, 피해가 얼마나 났나? 이거예요. 1,000만 원, 보험가액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피해율이 40%면 400만 원, 뭡니까? 손해액이 발생됐네. 이렇게 산정하는데, 여기는 어떤 날? 가축 같은 경우는요, 피해를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죽고, 돼지가 죽고, 닭이 죽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100% 피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산정되는 순간에는 뭐다? 그것은 100% 피해니까 손해액, 보험가액 이꼬르 손해액이다. 요거 예외적인 게 뭐냐면 긴급 도축됐을 때 이용물 체분에, 긴급 도축하다 보면은 뭐 고기값도 좀 이렇게 도축장에서 주고 가죽값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손해가 아니니까 보험가액이 만약에 소 보험가액이 500만 원인데 뭡니까? 그 이용물 체분에 뭐 고기하고 가죽값을 만약에 도축장에서 뭐 150만 원 줬다 그러면 그 150만 원은 손해액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해액 산정할 때는 요 이용물 처분액을 뭡니까 차감을 합니다. 예, 그것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보험가액이 이거로 그냥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가액만 구하면 그냥 손해액을 산정돼. 그리고 뭡니까 제가 손해보험의 가장 대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보험금 산정의 그 공식이 뭐죠? 손자잖아요. 손자. 손해 구하고 거기서 자기 부담금 차감해버리면 지급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단지 뭐죠? 일부 보험으로 가입됐을 때는 비례보상 적용하면 돼요. 그죠? 50% 보험가액이 50%만 들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손해액에 뭡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을 산정해서 거기서 50%만 지급하면 되는 거겠죠? 비례보상하면 되니까. 그쵸? 그거까지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이렇게 안내드렸지만 초년대는 이렇게 뭐 보상하는 제 쪽으로 조금 나왔다가 최근에는 소보험가액 산정 문제가 출제되면서 이게 가장 주류다. 우리도 이제 바로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1과목의 제일 마지막으로 계산형 문제에서 보험료 산정 문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뭐 초년대는 출제되지 않다가 7회 때 처음으로 출제됐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 연도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큰 흐름이 뭐냐? 이것도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요 소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심으로 현재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 그러면은, 최근 가축제범이 어떻게 출제됐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제가 1과목, 2과목 구분하는 거는 1과목에서 출제가 됐으면 1과목에 놨고요. 2과목에 출제됐으면 2과목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봐보시면, 보험금을 산정하든가, 자기부담금이나 자기부담비를 산정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주로 2과목이죠. 그죠? 2과목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 그것이 2과목이고, 1과목은 뭐죠? 예, 보험을 유지,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1과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 그런 거 해서 빨갛게 돼 있는 거는 주로 2과목이다. 이 2과목이 잘 봐보시면 주로, 큰 틀로 뭡니까?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소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지급보험금과 세우고, 주로, 뭡니까? 시설물은 축사밖에 없죠? 예, 축사에 대해서 지급보험금 구하고, 뭡니까? 자기부담금을 산정하시오. 이거예요. 그냥 손자, 이거 그냥 구하는 겁니다. 주로. 그쵸? 그렇게 출제됐고, 1과목에 대한 부분은 잘 봐보시면 어떤 쪽이냐면 주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도난사고 보상 기준도 뭐예요? 야, 뭡니까? 소가 도난됐을 때 무조건 놓고,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일정한 기준하에서 뭡니까? 기준에 해당돼야만이 도난사고로 인정이 돼갖고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의 기준 같은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묻는 거예요. 그쵸? 긴급도축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놓고, 소 긴급도축했다고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그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긴급도축했을 때만 뭡니까? 보상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제도 결국 뭐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축사 문제도 봐보세요. 보상하는 손해 인정 기준 나왔죠? 예, 그 축사 무조건 놓고 축사에 대해서 피해 났다고 무조건 놓고 보험금 지급하겠습니까? 일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만 예, 아이고 이거는 보상해줄게 이렇게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1과목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로 또 요거 돼지 질병 금년에 나온 것도 뭐죠? 예, 돼지가 질병보장 특약 가입했다고 무조건 질병이 됐다 그 뭡니까? 보장해 주겠습니까? 아니겠죠. 일정한 질병만 보장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다 1과목은 다 그런 거다. 예, 그걸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 정부 지원 보험료 부분은 뭡니까? 1과목에서 우리가 보험료 산정에서 미리 공부를 했지만 요거는 이제 뭡니까? 1과목에서 보험을 유지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는 몇 프로 지원해준다? 50% 지원해준다. 그러면 한 구해봐. 뭐 이런 거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보험금, 자기부담금인데, 그래도, 잘 봐보시면, 그 전까지, 6회부터 10회까지는 제가 볼 때 무난한 문제였어요. 무난한 문제였는데, 금년이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돼지 축산유지보험금 구하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수험생들이 푸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이 쓰고요. 그리고 경마장에서 사고 시에 자기부담금을 몇 프로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걸 비록 배점이 10점이지만 그 출제 배점도 제일 많았죠. 35점 그쵸? 예, 그래서 20점, 1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제가 12회 때는 25점에서 30점 정도로 배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잘 봐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는 여기 뭐 15점, 15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15점 문제를 출제했는데 15점이 하나도 없죠. 예, 각각 묻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그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물음 하나에당 5점씩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7문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음으로 따져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는 어떻게 과연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할 건가 이것까지 건드리다 보면 뭡니까? 끝도 한도 없죠. 공부가 진짜 알아야 될 거 이런 거 한우보험가입 어떻게 하는지 기계적으로 술술 나올 수 풀어야 되고 보상하는 손해이지 뭔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입을 통해서 술술 나오고 그냥 뭡니까? 펜을 통해서 술술 써져야 되는데 그게 안 써져 버리면 안 되죠. 예. 이런 걸 막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만큼은 현재 이론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만 못 풀 뿐이지 나머지는 그 전에 있는 문제들은 다 뭡니까? 아주 껌딱지처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교재를 지금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뭡니까 문제풀이 강의 있죠. 특강. 그럴 때 뭡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해갖고 따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96페이지네요. 그 96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